먼지와 함성으로 뒤덮인 광장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돌기둥이 햇빛을 반사하는 언덕 위에서 또 다른 도시의 청년들은 침묵 속에 발을 맞추었습니다. 무엇이 한 도시를 말로 움직이고 다른 도시를 침묵의 규율로 묶었을까요? 이 선택은 곧 그리스의 운명을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기원전 5세기와 그보다 앞선 세기로 흘러갑니다. 곳곳에서 청동 방패가 햇살을 튕기고 작업장에서는 대장장이의 망치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가 미네로 향하는 길을 걸었고, 스파르타에서는 오랜 전설의 설계자 리쿠르고스가 남긴 규율이 젊은이들의 어깨에 무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연설로 도시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가 서면 바람이 광장을 휘돌고 시민들의 발끝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멀리 뻗었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은 찰나의 정적을 가르며 논리를 엮었습니다. 그는 배심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했고 패전과 승리의 계산을 민회에서 열어 시민의 손에 권한을 쥐어주었습니다. 리쿠르고스는 신탁과 관습으로 도시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존재했는지 여러 세대의 기억이 쌓여 이름이 되었는지는 학자마다 다르게 말하지만 스파르타가 따라야 할 선이 그로부터 그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 물안개 속에서 맨발로 달렸고 철의 차가운 맛을 혀끝으로 기억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대신 공동식탁의 질서가 있었고 금과 은은 불신의 금속이 되어 대장 간의 불길에서 거친 철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아테네의 언덕에서는 대리석을 다듬는 끌소리가 여름 벌레 소리와 섞여 흘렀습니다. 파르테논의 기둥이 자라듯 세워졌고 항구의 노가수들은 바람을 읽으며 노를 맞추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바다를 방패로 삼는 전략을 펼치겠다 말했고 시민들은 함선의 노가 물을 가르는 리듬으로 도시의 심장을 동기화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무언이 법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스승의 냉정한 눈빛 아래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까지 줄였습니다. 방패를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가 동시에 동료를 놓치지 않는 책임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리쿠르고스가 설계한 공동체의 호흡이었습니다. 전쟁의 냄새가 들판을 덮자 대지는 진흙과 채 그리고 땀으로 젖었습니다.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 동맹의 방패벽은 들판에 풀잎을 눌렀고 아테네의 농가 창문은 황급히 닫혔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성벽 안으로 모이라 명했고 긴 장벽을 따라 오고 가는 군마의 발굽소리가 공명을 만들었습니다. 항구의 선창에서는 밧줄이 삐걱거렸고 바다에서는 세일이 팽팽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스파르타의 군사들은 들판을 태우며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로의 숨과 박자를 맞추었고 연기는 하늘을 갈라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도시는 침묵으로 포위되었고 반대편 도시는 말로 결의를 굳히려 했습니다. 한쪽은 칼날을 다른 한쪽은 설득을 의지로 삼았습니다. 아테네의 긴 장벽 안으로 인파가 밀려들자 좁은 골목은 열과 냄새로 팽창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이 물통의 출렁임과 섞였고 낯선 기침 소리가 집집마다 번졌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제시한 바다의 전략은 합리적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논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전염병이 광장을 스치고 지나갈 때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료했지만 귀는 폐쇄되었고 가슴은 공포로 조여들었습니다. 도시의 소금기 어린 바람마저 병마를 실어 나르는 듯 했으며 공동체의 신뢰가 흔들리자 말의 힘은 미끄러지듯 벗겨졌습니다. 여러 날의 종소리가 대신 애도의 장단을 울렸습니다. 스파르타의 병영에서는 같은 시간 밤의 냉기가 맨 어깨를 스쳤습니다. 간결하게 배급된 식사와 어둠 속의 경계는 단조로웠지만 균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침묵은 시간을 견디는 기도처럼 단단했습니다. 리쿠르고스의 규율은 피로를 억눌렀고 선택의 갈림길을 미리 막아두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노가 내려앉을 때의 깊은 둔타금과 들판에서 방패가 겹쳐질 때의 금속성 울림이 서로를 향해 퍼져갑니다. 한쪽은 설득으로 시민을 결속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습관으로 전열을 유지합니다. 둘 다 인간의 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닿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늘 길어졌습니다. 아테네의 함대는 바람을 타고 약탈과 봉쇄를 반복했고 스파르타는 매해 들판을 짓밟으며 무게를 실었습니다. 시간은 양쪽 모두를 마모시켰고 페리클레스가 세운 질서는 지도자의 부재 속에 갈피를 잃었습니다. 미네는 박수와 야유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말의 권위는 점점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 스파르타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은이 스파르타 함대의 노를 늘려주었고
숙련된 장교들은 규율을 바다 위로 옮겨 심었습니다. 바람 부는 헬레스폰트의 물결에서 노예 박자는 군사식 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스포타모이의 강가에서 모래는 태양에 데워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테네의 뱃사람들이 잠시 긴장을 풀었을 때 스파르타의 목현은 조용히 파도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순간의 빈틈을 규율이 파고들었고 배는 뒤집혔으며 물 위에는 부서진 노와 비명, 그리고 오랜 자부심의 잔해가 떠올랐습니다. 말이 설 곳을 잃자 설득의 도시가 무릎을 꿇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성벽 위에서 마지막 횃불이 흔들릴 때 밤 공기는 쓸쓸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명령에 따라 장벽이 허물어졌고 피리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이 떨어질 때마다 먼지가 솟아올랐고 그 먼지는 패배의 냄새와 섞여 구름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의 자갈 소리는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승자는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강직함은 균열 앞에서 유연하지 않았고 패권의 무게는 스파르타의 어깨를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테바이의 창끝이 스파르타의 방진을 벌려놓았을 때 관성으로 움직이던 규율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도시의 숨은 다시 짧아졌고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견고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지도자의 그림자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페리클레스는 시민이 공공의 일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고라의 소음과 법정의 말다툼, 극장에서 울리는 합창의 화음은 하나의 시민 정체성을 노래했습니다. 러시아워 같은 발걸음과 잔잔한 토론의 물결은 시민이 국가라는 배의 노를 함께 잡는 감각을 키웠습니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에게 시간에 맞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의 찬 기운과 공동 식탁의 딱딱한 빵 말수가 적은 대화와 긴 침묵의 동맹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한 명의 허술함이 모두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자각은 개인을 넘는 책임의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 울타리는 공격적이었고 배타적이었지만 전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강인한 담력을 만들었습니다. 두 길은 모두 인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말로 선택지를 넓혔고 리쿠르고스는 규율로 선택을 줄였습니다. 한쪽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조정하는 지혜를 믿었고 다른 한쪽은 변하지 않는 형식을 통해 흔들림을 건너는 힘을 믿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처럼 각각의 리듬은 달랐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암초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승패의 단순한 표지만이 아닙니다. 페리클레스가 세운 건축물의 흰빛과 리쿠르고스의 법이 만든 침묵의 무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오래 견디고 있습니다. 민회의 소란은 후대의 공화와 의회주의에 속삭였고 병영의 규율은 국가와 군대의 표준으로 남았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권력의 형식이 다르면 인간이 감당해야 할 때가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역사는 말과 규율, 자유와 절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가끔은 언성이 높아지고 가끔은 발걸음이 여물어집니다. 도시는 늘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울림은 세월을 넘어 우리 가슴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역사는 인간이 어떤 질서를 꿈꾸고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는가를 묻는 거울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십시오.